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벽가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무서운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직 시가전을 위해서 태어난 강철 괴물입니다. 러시아의 BMPT 터미네이터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터미네이터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러시아가 만든 시가전용 장갑 전투차입니다. 정말 무서운 무기인데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가져가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시가전용 무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소련 붕괴가 1991년 12월 24일 붕괴됐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여기저기 돈 빌린 거 못 갚고 정말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허접한 국가 이렇게 되어서 참 그 자존심 많이 상했는데 그 자존심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옐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체첸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는데요. 1994년도입니다. 체첸에서 이제 이슬람들이 있어요. 이 무슬림들이 독립하자라고 하니까 아니 1991년도에 다 독립했는데 왜 우린 독립 못하는 거야? 하고는 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지 하고는 이 기계화 부대를 밀어넣습니다. 러시아, 과거 소련 하면 이 기계화 부대, 기갑 부대, 이런 기동 부대가 러시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 밀어넣는데 제131 마이코프 기계화 보병 여단이라는 부대를 선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렇지만 유경수 전차 부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중읍 연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권은 부대 이름에 사람 이름 들어가면 이거 메이커 부대입니다. 아주 높게 인정받는 부대예요. 그래서 마이코프 기계화 보병여단은 이 기계화 보병 즉 전차 1개 대대, 장갑차 2개 대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기계화 보병여단인데 아주 선봉으로 들어갈 만큼 우수한 그런 전력이었던 겁니다.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체첸 반군에게 이틀 반나절 즉 60시간 만에 괴멸돼 버린 겁니다.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단 병력의 1469명 중에 1309명이 전사를 했고요. 160명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전차 20대 격파, 장갑차 42대 격파, 야포 16대 격파 그냥 박살나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나? 그래서 보니까 이 체첸 반군은 반군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군대처럼 규격화된 부대를 편제를 가지고 있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중대 하나에 소대가 몇 개, 소대 몇 명은 다 똑같은 병력으로 예를 들어 10명으로 이루어진 분대 이게 4개 그리고 여기에 중대 지원하기 또 대대 지원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또는 과거 소련의 이런 규격화된 부대 편제를 그대로 가진 그런 규격 부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전차전 기갑전을 통해서 이렇게 박살난 게 아니고 오직 보병들의 기가 막힌 전술로 시가전에서 그냥 건물에서 빌딩에서 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60시간 만에 그냥 완전히 한 개 기계화 여단이 아작나버렸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 기관총을 든 기관총 차수들이 여기 지금 장갑제가 반응장갑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응장갑이 있는 곳에 RPG-7 때려봐야 RPG-7 이 반응장갑 파괴하느라고 그냥 무력화돼 버리죠. 그래서 기관총 차수가 반응장갑을 그냥 가게버립니다. 그러면 총알이라도 하나 맞으면 반응장갑이 파괴되죠. 그래서 파괴된 일단 반응장갑을 파괴시켜 놓고 그리고는 RPG-7을 쏴버립니다. 그럼 파괴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저격수가 이 스코프를 딱 가지고 여기는 조동수 그리고 전차장 이런 전망경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버려 센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왕좌왕할 때 기관총 사수가 이렇게 반응장갑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RPG-7을 쏴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리저리 회피기동하다가 벽 들이받고 그냥 돈조대에 있는 이런 전차들 여기 지금 반군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60시간 만에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2개 예단을 또 추가로 더 보냅니다. 이 2개 예단도 다시 며칠 만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1994년에 있었던 체첸 내전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면 안 되지 해서 98년도에 다시 2차 침공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기계화 부대 먼저 들어가지고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저 위에서 기관총 날아오고 RPG 날아오고 하는 이 건물들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 진입 전에는 먼저 열압력탄 세례를 먼저 그냥 확 해서 도심을 그냥 평탄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1, 브라티노라고 하는 그 정말 인류 재앙적인 열압력탄 방사포를 쏘아가지고 도심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122mm 방사포에다가 열압력 탄두를 집어넣어서 먼저 쏘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이렇게 열압력탄에 박살을 났으면 사람이 살아있을까? 없습니다. 왜? 열압력탄은 들어가서 폭발하면서 진공을 시켜버리면서 다시 화염물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괴됐으면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역시 보병은 무주공산에 깃발 꽂으러 가는 역할이 제격이지 하고는 가서 이제 98년부터 99년까지 이어졌던 2차 체첸 침공에는 승리를 거두었죠. 이렇게 해서 시가전 야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도 느끼고 이 체첸 2차 침공 끝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육군이 우랄 바곤자보드 즉 전차, 장갑차 이런 기갑 차량 생산하는 연구소죠. 여기를 불러가지고 야 시가전 전용 무기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 육군님이 우랄 바곤자보드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요즘 일감 없어서 힘들지? 형이 말이야 이번에 새 일감 좀 주려고 하는데 아직 예전 실력은 녹슬진 않았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랄 바곤자보드가 아니 전차 주문한 소련 정부는 망해 없어졌다고 출고된 전차 납품 거부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기셨대요? 왜요? 전차라도 뭐 새로 하나 만들어 드려요? 자, 이때 우리 한국의 불곰 사업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곰 사업 하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T-82U 전차 우리 한국이 한 개 대대분 가져오고 또 BMP-3 장갑차 2개 대대분 가져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T-82U 전차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이 아니고 러시아 이 수도방위 이 부대에서 쓰기 위해서 아주 최고급 사양으로 만든 진짜 러시아 육군의 전용 무기로 생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니까 인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수를 하려면은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그냥 생산만 해놓고 러시아가 인수 안 한 그 T-82U와 BMP-3를 우리 한국이 불곰 사업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있는 것도 지금 인수 안 하면서 무슨 뭐 새 거 만들어라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야 전차는 전차인데 지원 전차 개념이라고나 할까? 시가전에 쓸만한 중무장 장갑차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때? 해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랄 바곤자보드가 지금은 뭐든 뭐 일감 되면 거는 뭐 사실 다 해야죠. ROC 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신규 생산은 됐고 차체 남아도는 그 T-72 전차 차체 가져다 쓰고 포탄만 새로 바꿀 건데 기관포, 유탄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갖다 붙이고 다목표 동시교전 이건 거 좀 가능한 장갑차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우랄 바곤자보드가 뭐 있는 거 가져다 붙이면 되겠죠. 뭐 잠깐만 기다려봐요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차체는 T-72 전차의 차체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뭔가 뭐 잔뜩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도대체 전부 다 뭐냐? 일단 전투 중량은 48톤입니다. 이 125mm 포탑을 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다른 걸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125mm 포탑보다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만큼 뭔가를 많이 갖다 붙인 겁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그리고 장갑제는 복합장갑, 반응장갑,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적 전차에 두들겨 맞아도 한 방에는 격파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승무원은 무려 5명입니다. T-72가 3명인데 2명이 더 늘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무장은 대전차 미사일 4발, 그리고 30mm 기관포 2문, 그리고 30mm 유탄 기관포 2문인데 이 유탄 기관포가 뭐냐? 우리 한국 해병대의 그 KAV-7 수륙 양용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에 붙어 있는 K4 기관포 그거하고 똑같은 30mm 유탄 기관포를 여기다가 2문을 갖다 붙여놨어요. 수류탄을 펑펑펑펑 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축 기관총 한 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중무장 완전히 그냥 무기로 덕지덕지 갖다 붙인 이런 장갑차인데요. 이게 이제 무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시교전이 무려 4개 정말 뭐 가공할 근접 활용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대전차 미사일이 하나, 둘, 셋, 넷, 4발이 있습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은 일반적인 히트탄 이 히트탄일 경우에는 950mm의 관통력
950mm 관통력이니까 폭발 반응 장갑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 K2 전차 이런 것도 그냥 격파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열압력탄. 왜? 아까 시가전은 무조건 열압력탄이야 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전차 미사일인데 열압력탄을 넣어서 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갖다 붙였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7.62mm 기관총인데 동축 기관총 하나 갖다 붙였고, 이 7.62mm 탄약은 무려 2000발, 그리고 여기다가 30mm 기관포 쌍열포로 갖다 붙였는데 이 쌍열포 30mm 기관포의 탄약은 무려 850발.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기 저 궤도 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양쪽에 30mm 유탄 기관포를 또 갖다 붙여놨어요. 이 유탄 기관포는 탄약이 무려 600발. 유탄 기관포인데 600발.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승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차장, 그리고 조종수는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관총수가 따로 있어요. 이 기관총수는 30mm 기관포와 7.62mm 동축 기관총을 사용하는 기관총수입니다. 그리고는 1번 유탄수, 2번 유탄수가 또 따로 앉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볼록 솟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이 30mm 유탄포를 조종하는 유탄수예요. 여기 타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사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30mm 기관포, 쌍열포를 또 이제 조정해서 또 보는 겁니다. 이 센서로 보는 거예요. 무인포탑이기 때문에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차장은 역시 헌터킬러 하는 겁니다. 3세대 전차처럼 30mm 기관포 사수가 보는 이 포수용 조준경 따로, 그리고 차량용 조준경 따로 해서 헌터킬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교전을 4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앞에 3명이 쫄쫄이 전차장 조종사와 같이 앉아있고 뒤에 또 2명이 앉아서 이렇게 교전하는 능력인데, 포탄 보십시오. 7.62mm 기관총 2000발, 그리고 30mm 기관포탄 850발, 30mm 또 유탄포 이거 600발,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가지고 쏘는데, 처음에는 이 터미네이터가 T-72 차체로 했다가 나중에 T-72가 너무 허접하다 해가지고 T-90, T-80, 이 T-80과 T-90 차체로 이제 했어요. 그걸 이제 터미네이터 2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막상 완성되자 대량 채용을 끌었던 러시아입니다. 야, 그 뭐 이거 체첸 내전도 끝났고 이제 뭐 우리한테 덤빌 데도 없네. 그럼 돈 좀 아끼자 하고는 안 쓰고 있다가 이 시리아에서 IS가 준동하고 할 때 이걸 시범적으로 가져가서 써봤는데, 이게 IS 상대로 또 이 시리아의 반군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화력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이 아사드 대통령이 가서 야, 이게 이번에 반군들을 쓰려봤다는 바로 그 물건인가요? 하고는 이제 관심을 굉장히 드러내 보이는 사진인데, 시리아는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어마무시한 이런 전공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알제리가 이거를 300대나 대량 주문합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도대체 이걸 300대나 사가서 어디에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제리가 이걸 300대나 대량 주문해서 사갔고, 이 알제리가 사간 버전은 T-72 차체에다 얹은 터미네이터 1이 아니고 T-80, T-90 차체에 얹은 터미네이터 2 사양으로 사갔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반응장갑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알제리가 사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제리가 뭐 경제력이 뛰어나다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인데, 러시아군은 소량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지만 원래 T-14 아르마타 전차 개발하면서 그 아르마타의 차체를 가지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모든 기동 차량은 전부 다 아르마타 차체로 다 하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터미네이터 포탑을 얹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병치 때 보여줬는데, 근데 이 아르마타 차체가 지금 폭망하고 있죠. 신뢰성이 부족해가지고 가다 퍼지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터미네이터 3, 아르마타 차체에 얹은 터미네이터 3가 등장했지만 결국 러시아의 BMP-T 터미네이터는 터미네이터 2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체첸 전쟁을 교훈 삼아서 시가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화력 덩어리의 장갑차 터미네이터 BMP-T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우방을 상대로 또 우리를 상대로는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